네, 다양한 국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 손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뉴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사실 일부에서 좀 전에 GDP 얘기 엄청 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얘기하는 그 GDP 얘기는 진짜 시장 사람들이 야, 이거 움직였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는데 또 우리 기자님이 정해 주시면 조금 더 넓게 네. 해주실 것 같은데 GDP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아시다시피 3분기가 이제 2.6% 플러스죠. 네. 예상보다도 높고 이제 지난 1, 2분기는 마이너스였으니까 네. 지금 그래서 야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아주 반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는데 뭐 시장 반응은 뭐 전하셨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이건 아니요, 뭔가 시장은 이제 GDP가 높으면 금리를 더 막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그쵸, 이제 그죠. 뒷단을 얘기하는 거고 일단 GDP가 좋게 나온 거는 바이든한테도 좋을 뿐 아니라 경제에도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상무부 쪽 얘기는 무역 수지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이 여전히 네. 조금 좀 폭이 줄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이게 그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비주거 고정 투자, 그다음에 연방하고 지방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것도 어떤 3분기 GDP에 기여를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뭐 신났습니다.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비관론자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라고 주장했고 공화당이 이걸 응원해 왔다. 침체를 응원했다 이거죠. 예, 하지만 봐라. 네. 이런 회복 동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네. 증거가 또 나왔다. 네. 그럼 이거는 미국민 회복성에 대한 증거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 미국민에 반대하는 건 좋은 배팅이 아니다. 계속. 저는 최근에 바이든이 자꾸 배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글쎄 말이야. 그리고 이제 최우선적인 경제 도전의 진전을 네. 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이게 바로 물가를 낮추는 거다. 이게 더 고삐를 조이겠다고 했습니다. 네. 옐런 재무장관도 기자들한테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다 하면서도 아무래도 좀 재무장관이 좀 신중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둔화, 헬시 슬로우다운의 표시다. 이게 살짝 좀 이렇게 그걸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사 침체가 와도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간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예상치보다 잘 나온 건 좋아할 일이겠지만 정치 쪽에서는 시장의 얘기는 또 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쪽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네. 지금 무역 수지가 개선됐지만 변동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달러 때문에 강달러가 되면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좋아질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가 여전히 뭐 견고하다고 하지만 3분기에 1.4% 증가는 2분기 증가폭 2%보다 둔화됐다. 그렇죠. 그리고 3분기 주택 부문이 7.4%나 위축됐다. 이것도 상기시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숫자에 너무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좀 이렇게 멀리서 봐라. 네. 성장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침체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역시 이제 제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좀 베이직하게 돌아가 보면 제일 걱정하는 거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물가는 조금 뭐 얘기가 많지만 그런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가 연착륙되는 거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는 거에서 다시 불씨가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뭐 연준이 긴축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예. 아무래도 뭐 실업도 좀 더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기업 뭐 소비도 좀 줄어들고 투자도 아무래도 위축될 거다. 그렇게 네. 되면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진짜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뭐 이번 거는 속보치니까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좋은 어떤 의미에서 요즘 네. 어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항상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GDP가 뭐 생각보다 좋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면 사실 개인들한테는 좋은 거죠. 네. 예, 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요. 그렇네요. 자, 시진핑 3기 출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미국과의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상이 언제 만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또 주고받을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어떻게 요즘엔 하도 들리세요? 나쁜 소식이 많아서 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뭐 좀 네. 밝은 소식이 눈에 띄는데 일단은
밝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될 것 절대 안 같습니다. 만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나나요? 일단 지금 보면은 네. 그 바이든 대통령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예. 뭘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소통은 안 예, 했지만 예.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듯한 그런 네. 조짐이 네. 나타났습니다. 간접적으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오스틴 장관 비롯해서 펜타곤 지도부하고 만났는데 서두 발언에서 네. 시진핑 주석한테 우리가 치열한 경제를 추구하지만 그게 꼭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말을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이점을 유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분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내 소신이고 시 주석도 거기 공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뭐 또 이 와중에도 국방 전략을 뭐 보고서를 3개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국방 전략서하고 핵태세 검토 보고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이건 이제 국방력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주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좀 잘해보자는 식의 그런 이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太平양 지역에서 새로운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 견제한다는 점을 네.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얘기하시네요. 네. 예. 어느 정도 외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서도 이제 군사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강경한 쪽을 네. 유지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 예, 일단 이게 꼭 뭐 중국에서 여기 뭐 바이든 이런 그 메시지에 반응을 보인 거라고 보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이렇게 바이든 언급이 나오고 몇 시간 만에 중국 관영 매체가 그 서신을 하나 공개했는데요. 이게 이제 시진핑이 그 뉴욕에서 어제 열린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뭐 연례 시상식이 있었던 네.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축하 편지를 보낸 네. 내용을 중국 CCTV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시진핑 주석 얘기가 지금 세계는 안녕하지도 태평하지도 않다. 네. 중국하고 미국이 하지만 대국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 평화 공존, 그다음에 윈윈 표현도 썼고요. 네. 이거 제 생각에는 오랜만에 듣는 소리 예, 같습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뭐 예. 간접적이지만 예. 저는 어쨌든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예, 저런 얘기 뭐 지금 뭐 별로 없었죠. 예, 별로 없었죠. 맨날 뭐 험악한 소리만 하고 하더니 두 분 다 갑자기 생각이 좀 바뀌셨네요. 이렇게 메시지 그러면- 교환하는 것 네. 자체가 오랜만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렇게 좋은 메시지 자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없었죠. 예. 지난 뭐 특히 그 8월이었죠. 예, 펠로시 예. 다녀오고 나서는 뭐 예. 그때부터 아주 뭐 냉랭했죠. 그러면, 어쨌든지 지금 예, 뭐 우리 저 지금 뭐 작은 건지 모르지만 G20 정상회담에서 그러면 이제 뭐 만날 거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었나요? 뭐 여기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뭐 네. 오늘 새벽이라든가 어젯밤 예. 사이 얘기는 없었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초에 예. 기자들이 G20에서 시진핑 주석 만날 겁니까? 그랬더니 온다면은 만날 거 나는 확실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중국에서는 뭐 아직까지 거기 대해서 뭐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다음 달 그 15, 16일이죠. 그 발리 G20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으로선 당신들한테 줄 소식이 없다. 하지만 뭐 대화하고 하는 게 이건 뭐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난다는 게 저는 뭐 G20 그 정상회담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얼굴은 볼 건데 두 사람이 만나는 두 사람이 그렇죠. 정상회담을 따로 할 거냐 말 네, 거냐를 그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G20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바로 아시아太平양 경제협력체 회담 이게 방콕에서 또 있거든요. 여기도 예. 두 사람이 다 참석을 할 참석하시니까. 예정이니까요. 저는 기회가 2번 예.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만나게 되면 이제 첫 대면 예. 회동이 되는데 사람이 뭐 그동안에 전화도 하고 했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얼굴 예. 보면서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의미가 있거든요. 다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뭐 두 분이 만나가지고 뭐 한두 시간 얘기하면 큰 메시지가 되겠네요. 예. 잠깐 만나도 정상 간의 만남은 그럼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단 만난다는 것 예, 자체에 좀 예.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뭐 약간 분위기 바뀌어서 좋은 뉴스고 또 하나 좋은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유가 상한제에 대해서 미국이 약간 좀 이제 한 발 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지금 블룸버그 뭐 로이터가 네.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미국 재무부가 아주 세게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유가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상한을 걸지가 이제 뭐 $60, 뭐 심지어는 $40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지금 뭐 중국, 인도 같은 데는 그래 뭐 우리 무슨 상관이야. 예, 그렇죠. 개도국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마 미국 재무부가 조금 약간 이건 아니다 싶었던가 봅니다. 네. 이제 어제 블룸버그가 전한 걸 보면요. 일단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재무부가 조금 좀 느슨하게 하는 쪽으로 네. 그 방향을 튼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 이유는 인프레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가 변동성도 최근에 있고, 네. 그 다음에 특히 시장 투자자들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그 가격 그 뭐 상한선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한 63배럴당 $64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조심스러운 관측인데요. 일단 그 결정하는 시기는 지금 유럽연합의 그 러시아 원유 엠바고가 12월 5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입니다. 지금 한 80대 80불 후반이니까 한 25% 정도 할인해서 그렇죠. 계산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결정되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문제. 우리도 당장 우리한테도 화급한데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G7하고 호주는 동참하겠다고 일찌감치 이제 뭐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느슨해졌다면은 뭐 들어갈 용의가 들어가겠다는 식의 그런 거를 G7 쪽에 그 비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 보도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거는 뭐 우리도 싸게 사면 좋기는 한 그럼요. 거지만 네. 괜히 들어갔다가 뭐 아예 못 살까봐 그러는 거죠.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또 입장이 러시아 있잖아요. 눈치, 러시아 눈치도 뭐 중국 눈치, 미국 눈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G7이 뉴질랜드하고 노르웨이, 호주는 들어갔는데 뉴질랜드는 조금 튕기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하고 노르웨이도 산유국이죠. 예. 노르웨이도 합류시키려고 지금 타진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하고 인도는 아예 그냥 우리는 아니라고 중국, 그냥 인도는 안 할 것 같아요. 내놨다는 겁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동맹하고 가격 상한 범위를 논의한 적은 없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는데 반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로이터에 이제 성명을 보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건 좀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G7하고 다른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유가 상한제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나라가 동참하느냐가 아니고 유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러시아가 이제 미치지 않고 원유를 시장에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상한제 덕택에 사는 나라들이 좀 만족할 만한 할인 혜택을 동시에 보도록 하는데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을 택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자기들의 입장이 후퇴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양 쪽에서는 조금 자신이 없기도 자신이 없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게 러시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수입국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푸틴이 전쟁 계속하지 못할 정도까지만 예. 해서 하는 거지 뭐 니들 주머니에 탈탈 털겠다는 그렇죠. 아니다. 그리고 그런 러시아 네. 너희들도 이 정도면은 계속적인 공급이 그렇죠. 되는 거다. 뭐 말은 뭐 엄청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말은 건데 엄청 좋습니다. 네. 예, 말은 좋습니다. 예. 그 이제 서방 외교 소통들 얘기가 이제 이런 그 백악관 입장이 예. 실제로 인도도 덕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러시아하고 이렇게 계약하는데 아이 뭐 좀 싸게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제 덕 계약상에 보죠. 예, 덕을 보는 예, 효과가 예.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인도네시아도 요즘에 이제 눈치 보고 자꾸 이제 저쪽에 이제 예. 올라타려고 그러는데요. 그저께 자카르타 포스트하고 회견하면서 유가 상한제가 과다한 수익보다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책정된 걸로 자기는 본다. 그럼 인도네시아도 기름이 좀 나긴 나는 모양이죠. 예, 거긴 나죠. 예. 그러면서 배럴당 한 $60 정도면 나이스 할 것 같다. 이렇게 살짝 덧붙였습니다. 이제 다 $60 근처에서 하고 싶은 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뭐 세계은행이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 유가 상한제가 사실 전에 없는 초유의 예.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서방이 의도한 효과를 보려면 개도국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이제 12월 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원유 엠바고를 하면은 네. 러시아 원유 수출이 하루 한 평균 200만 배럴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또 지난번에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게 그러게요. 숫자가 비슷해서 그것도 예.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이 요즘 말만 깊습니다. 하면 뭐 100만 배럴 단위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60달러를 생각해 보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가가 40불에서 80불 사이에 있었고요. 그 평균이 제가 볼 때 거의 60불이에요. 60%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1, 20년 동안에 지금 평균가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 해서 오랫동안 있었으니 이 정도 하면 다들 괜찮은 거 아니냐. 지금 수준보다 한 20달러 정도가 낮은 거죠. 낮은 거죠. 네. 근데 그 가격으로 워낙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렘린에서 이게 방리담회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뭐 A씨하고 할 거냐 이제 뭐 계산기 두드리라고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지 미국이 조금 뒤로 주춤하게 빠진 거는 러시아에 주는 신호도 아까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얘기가 야 니들도 뭐 크게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서로 뭐 잘해보자 이런 제스처 같기도 합니다. 예, 뭔가 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런 것 어쨌든 같습니다. 12월 5일 이전에는 그래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결정이 될 것 가격이. 같다는 그런데 지금 관측입니다. 예상 가격대는 한 60, 네. 63, 네. 64달러 정도 선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얘기 좀 더하면 우리나라하고 완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가 또 나오나 봅니다. 이게 그 외신들은 굉장히 이걸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러시아 관영 통신 타스가 그저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한 러시아 무역 대표 이 사람은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경제 서기관인데 알렉산드르 마살체프란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타스 통신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여전히 에너지를 포함한 러시아 천연 자원 구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광물하고 에너지 수입에 관심이 있고 러시아 해산물하고 목재 그다음에 비철금속도 한국에 중요하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실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시점에 딱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싶습니다. 정부가 컨택이 있었나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타스 통신이 이거 관련해서 우리 세관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예. 그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이 한 해 전보다 늘어났다고 네. 했고 반면에 같은 기간 한국으로부터 러시아 수입은 많이 줄었다. 예, 이게 이제 제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를 포함한 러시아 에너지 쪽, 네.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건 알루미늄도 이제 러시아가 예, 주요 예, 예. 수출국이죠. 네. 이런 데 대한 한국 수요가 올 상반기에 증가한 걸로 러시아 무역대표부가 집계했다. 이것도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유럽 쪽에 줄이고 그러면서 네. 아시아 쪽에 늘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장을 좀 생각을 했는지 예. 반면에 한국으로부터의 비철금속하고 자동차, 부품, 전기 설비 등의 선적은 올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붙여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 제재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글쎄 이게 우리 입장을 살짝 좀 거들어 준 건지 그러게요. 아닌지. 좀 저전 러시아가 네. 그 묘한 시점에 그 한국에 있는 그 러시아 무역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네. 이제 나가라고 예. 한 걸 보면요. 글쎄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자재 러시아에서 사면은 사실 좋긴 사실 러시아 한데. 에너지를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이제 가격 그 상한제 동참을 하느냐 마느냐 예. 인데 네. 참 눈치 보는 저희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되는. 눈치를 보는 게 힘들지만 또 눈치를 잘 보면 또 챙길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뭐 눈치를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뭐 저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스타링크요. 예. 스타링크 계속 이렇게 하면 그냥 러시아가 그거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예, 했네요. 저도 이런 얘기가 한 번쯤 나올 예, 한 번쯤 것 나올 것 같다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오네. 그 러시아 외무부 그 비확산 군비 통제 부국장이 어제 예. 뉴욕에서 그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여기가 이제 군축 국제 안보 담당하는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하고 동맹국이 상호비성을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용을 할 경우에는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군사위성이다, 이제. 적법한 표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군사위성이니까. 그렇죠. 네. 군사위성이니까 이제 네. 군사적인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극도로 위험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무조건 스타링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이건 뭐 뻔한 거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달 초에도 뭐 미국 국방부하고 좀 이렇게 그 돈 놓고 티격태격 했지만 그래도 계속 공급하겠다고 네,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해라는 식으로 좀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법한 표적이 될 수 있다. 예, 적법한 표정이라. 네,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겠죠. 왜냐하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또 뭐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극초음속 그 무기 쪽에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좀 뒤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외신이 어제 미국 언론이 보도한 걸 보니까요. 지금 미군이 이 실험에 아주 박차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버지니아주 뭐 시험장에서 실험용 로켓 발사해가지고 이제 음속 5배 이상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미사일로 만드는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국방부도 자기네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에 좀 뒤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극초음속 그 무기 개발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뒀다. 이렇게 또 좀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군사적으로는 약간 뒤처지지 않겠다. 뭐 그런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봉쇄 이런 걸로 굉장히 좀 많이 한동안 좀 가는 것도 그렇고 오는 것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국제선 증편 얘기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제로 코로나 기조에 큰 변화 없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네. 일단 중국이 자기들도 지금 뭐 계속 그렇게 뭐 틀어막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중국 민영항공총국이 그저께 그 계획을 내놨는데 오는 일요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국제선 항공 편수를 한 840편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3월까지네요. 그렇죠. 3월 말까지요. 이게 지금 그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그 운항 편수하고 비교하면 100% 이상 늘어난 건데 물론 코로나 그 대유행 이전보다는 여전히 못 찾겠죠. 미치는 예.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몇 달 사이에 조금씩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국제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네.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중국 당국 집계를 보면은 지난 2분기에 중국 사람 출국자가 한 54만 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분기에는 한 73% 가량 늘어났다고 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격리. 네. 근데 중국은 아직도 철저하게 격리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입국자 격리가 열흘 그러니까 호텔에서 7일간 지정한 호텔에서 머물고 이제 돌아가서 3일간 자택하는 건데 이거를 일주일로 호텔 이틀 자택 5일로 줄이는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뭐 시진핑 3기 체제에서도 제로 코로나 기조 자체가 그 철회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완화를 해도 검역 완화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관측을 합니다. 예, 그런데 참 그래도 이런 쪽의 뉴스가 좀 나면 좀 좋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뉴스에는 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만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입국이 열리면 오는 그럼요. 게 크잖아요. 그럼요. 요즘 명동에 은근히 좀 있기는 해요. 제가 서촌에 살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물론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고 중국 예. 사람들은 아직은 좀 적은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조금 오기 늘었죠. 시작했습니다. 예, 요즘은 보니까 조금 늘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지 지금 그래서 그런지 아시아나항공도 발빠르게 지금 네. 항저우 뭐 선전 노선 같은 거 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예. 늘리겠다고 합니다. 일단 예. 중국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그 문을 조금 더 여는 모양새입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맨날 빅테크 보고 뭐 매크로 많이 보지만 중국하고 이런 문제에서 좀 해결이 되면은 혜택 받을 섹터 굉장히 많은 거죠.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예, 다른 것들이 엄청 반등할 많잖아요. 때도 예. 굉장히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예, 네. 이런 일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간 조금 남으니까 네. 기자님 그 머스크가 뭐 그야말로 괴짜잖아요. 뭐 훌륭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뭐 또 한 번 또 이렇게 과시를 했다고 그럴까? 대표님은 수염을 잘 안 깎으시는 모양인데 뭐 그 남자들이 이렇게 하고 바르는 게 머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엄청 세거든요. 바르면 그냥 와 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꼭 그런 이 사람을 뭘 하면 저는 뭐 왕탕하는데 이번에도 아주 또 묘한 일을 지금 트위터 인수 이제 오늘 중으로 뭐 인수 자금이 다 들어온다고 네. 어쩌고 하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트위터 본사가 있는데 예. 거기 그저께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 세면기를 이렇게 들고 나타났는데 참 저도 아니 저 사람이 왜 세면기를 그 세수하는 세면기 있죠. 거기 세수하려고. 아니 근데 그게 나오네요.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그게 없을 리가 없는데 저렇게 지금 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왔는데 대박이네요. 저 사람이 아니 저거를 왜 들고 왔을까 참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외신들도 그게 워낙 이 사람이 괴짜니까 그걸 왜 그런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자전 튀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가 이제 이사 왔다는 의미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건 또 어디서 났을까요? 글쎄요. 참 신기하네요. 저게 어디 건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계정 프로필도 이제 트위터 계정에 이제 자기 위치를 트위터 HQ 헤드쿼터로 바꿨고 그다음에 자기 계정 프로필도 칩 트윗 이게 이제 자기가 곧 인수해서 이제 내가 거기 주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칩 이 트윗이라고요? 칩 트윗이라는 게 단어 뜻 그대로는요 예. 멍청한 보스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게 머스크가 그래 니들이 뭐 날 멍청하다고 하는데 그래 나 그렇다는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예. 야유 예. 쪽의 그 말장난인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은 이제 그런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걸 이제 많이 잘라냈는데 이제 그건 자기는 아니다. 이건 모든 거를 다 공평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반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거기다가 시민 저널리즘 수단으로 쓰겠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뜨거워하니까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광고주들한테 또 편지를 보내서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우 자우전 어쨌든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우전 그 트위터의 마케팅 책임자가 사내 메모를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면은 머스크가 뭐 직원들하고도 회의하고 많은 업무를 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각오해라. 근데 지금 뭐 굉장히 인원 정리도 많이 한다는 관측이 나오죠. 예, 지금. 트위터는 그 본사 건물도 굉장히 그냥 허름하게 있고 또 전원 재택근무를 해도 된다 그런 거 발표 사실 했었거든요 한 6개월 네, 전에. 네. 그런데 뭐 모르죠. 머스크가 들어가서 없어진 일로 하고 다시 나오게 할지. 저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인수 대금이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1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한 130억 달러 정도를 은행에서 이렇게 받기로 그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예, 다 빌려준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해고 얘기에 대해서는 예. 뭐 이게 진짜다 아니다 네. 뭐 얘기가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